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다. 준호가 천진하게 맞장구 친다. 맞아요. 엄마는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편히 계세요. 윤정은 속으로 쓴웃음을 짓는다. 모신다는 말이 나온 지 벌써 5년째지만 정작 그들이 한 일이라곤 명절 문안 전화와 가끔씩 들르는 식사 자리뿐이었다. 지연이 자연스럽게 본론을 꺼낸다. 아, 그리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시골 땅 있잖아요. 거기 골프장 들어온대요. 지금 팔면 딱이에요. 윤정의 손이 잠시 멈춘다. 그 땅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가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것이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대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시절, 그래도 미래를 위해 꼭 쥐고 있던 마지막 보루였다.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만 몇 억이래요. 지금이 적기예요, 어머니. 며느리 지연이 재빠르게 끼어든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그 속엔 재촉하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다. 38세의 지연은 단정한 외모에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는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여우처럼 영리하고 날카로운 여자다. 시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이미 꿰뚫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그것들을 손에 넣을지 수년 전부터 계획해왔다. 마치 당신이 언제까지 살 건데 지금 안 팔면 언제 팔 거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윤정의 대답은 짧고 단호하다. 지연이 살짝 미간을 찌푸린다. 어머니, 제가 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나중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저녁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윤정은 묵묵히 반찬을 덜어내고 있다. 준호는 눈치 없이 계속 밥을 먹는다.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웃으며 중얼거린다. 67세,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단단하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젓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에서 긴 세월 혼자 버텨온 여인의 강인함이 느껴진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준호가 밝게 웃으며 입을 연다. 40세의 중견 회사원인 그는 언제나 낙천적이고 명랑하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순진함이, 아니 어쩌면 둔감함이 자리하고 있다. 어머니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편안한 웃음이다. 엄마, 이번 달 말에 유럽 가요. 3주 정도요. 준호의 목소리는 들뜬 아이처럼 들린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대답은 짧다. 그래.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요. 장인어른이 70회갑이시거든요. 윤정은 젓가락을 들던 손이 잠시 멈춘다. 처갓집 식구들과는 1년에도 몇 번씩 여행을 가면서 정작 자신과는 명절에도 제대로 얼굴 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유럽 가면 엄마 선물 사올게요. 뭐가 좋아요? 지연은 억지 미소를 유지한 채 젓가락을 놓는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윤정은 그 시선을 읽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밥을 입에 넣을 뿐이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간 뒤 윤정은 홀로 설거지를 한다. 싱크대 너머로 보이는 창밖 풍경은 어둡다. 그녀는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쉰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을 본다. 지난 6개월간 준호에게서 온 전화. 1월 25일, 2월 25일, 3월 25일, 4월 25일, 5월 25일, 6월 25일. 모두 같은 날짜다. 죽은 남편의 연금이 들어오는 날. 그 외의 날엔 전화가 없다.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간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남편의 젊은 얼굴이 보인다. 군복을 입은 28배 청년. 그리고 새 살배기 준호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 윤정은 사진첩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해.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다. 1988년. 젊은 윤정 30세의 새 살배기 준호를 안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유족이십니까? 이병 김민수님이.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진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준호가 엄마하며 치맛자락을 잡아당긴다. 하지만 윤정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조문객들이 수군거린다. 불쌍해라. 과부 되기 참 쉽지. 애가 저렇게 어린데 어떻게 키울라고. 시댁에서 도와주려나?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윤정은 사진첩을 덮고 오래된 통장들을 꺼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매달 25일 남편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월 80만 원.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녀와 아들의 생명줄이었다. 회상 장면이 이어진다. 새벽 4시. 윤정은 식당으로 향한다. 아침 준비를 돕는 일이다. 7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준호를 학교에 보낸다. 그리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점심 장사를 돕는다. 오후 3시에 끝나면 청소 일을 하러 간다. 밤 10시에는 공장 야간 포장 작업.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었지만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났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그리고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윤정은 작은 건물 한 채를 샀다. 반지하 상가 건물이었지만 임대료가 꾸준히 나왔다. 몇 년 뒤엔 또 하나를 샀다. 그리고 시골에 땅 한 필지를 샀다. 사람들은 그 나이에 혼자서 참 대단하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윤정에게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생존이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할 때까지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였다. 준호는 자랐다. 착하고 밝은 아이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생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강한 사람이었다. 무엇이든 해내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잘 버티는 사람. 회상 대학생이 된 준호가 전화를 건다. 엄마, 이번 달 25일이잖아. 연금 나오면 50만 원만 보내줘. MT 가야 돼. 윤정은 망설이지만 결국 보낸다. 성인이 된 준호는 매달 25일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번 달 연금 들어왔죠? 우리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지연과 결혼한 뒤로는 더 심해졌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대가로 받는 그 연금을 준호는 당연히 자신들이 쓸 돈이라고 여겼다. 윤정이 혼자 모아온 재산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현재로 돌아온 윤정. 그녀는 통장을 덮으며 결심한 듯 눈빛을 굳힌다. 그리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한다. 해야 할 일, 변호사 상담. 며칠 뒤 지연에게서 전화가 온다. 어머니, 이번 달에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애들 영어, 수학, 미술까지 시키니까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네요. 저희 월급으론 좀 빠듯해요. 윤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지연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하지만 결론은 뻔하다. 그래서요. 아무래도 시골 땅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거 그냥 놔두면 세금만 나가잖아요. 거기서 1억만 먼저 주시면 애들 학원비랑 우리 집 전세 자금 좀 보태고
그건 엄마가 정리할 때가 되면 할게.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다. 지연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쉰다. 어머니, 요즘 누가 땅 갖고 있어요? 다 현금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냥 세금 덩어리예요. 그거 나중에 준호가 다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래도 내 땅이야. 준호한테 말할게요. 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시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지연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차가운 밥 한 공기가 놓여 있다.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윤정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입맛이 없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본다. 반찬들이 가득하다. 모두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다. 혹시 준호가 올까 싶어 만들어둔 것들이지만 준호는 오지 않는다. 윤정은 반찬 용기들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통에 버린다. 다 상했다. 만든 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다. 낡은 가죽 파우치 속에 고이 보관된 통장들. 하나씩 펼쳐보니 모두 아들 이름으로 빠져나간 송금 기록들이었다. 2005년 3월 대학 등록금 350만 원. 2006년 2월 대학생활비 100만 원. 2008년 12월 취업 정장 구입비 80만 원. 2010년 5월 결혼 자금 3천만 원. 2011년 3월 신혼집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2012년 9월 첫째 출산 축의금 1천만 원. 2014년 6월 둘째 출산 축의금 1천만 원. 2018년 4월 차량 구입비 2천만 원. 윤정은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더듬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피와 땀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지연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윤정은 우연히 지연의 카톡을 본다. 준호 부부가 지연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사진이 가득하다. 효도 관광 최고. 댓글들이 달린다. 부러워요. 사위 복 터졌네요. 우리 신랑도 좀 배워라. 키읔키읔키읔. 준호 씨 정말 효자세요. 윤정은 스크롤을 내린다. 지난 1년간의 게시물들. 처가 식구들과의 식사, 여행, 생일 파티. 하지만 윤정이 나온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린다. 난 뭐였을까? 윤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우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윤정은 컴퓨터를 켜고 검색한다. 재산 처분 방법 상속 안 하는 법 자녀에게 상속 안 하려면. 그녀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친다. 며칠 뒤 윤정은 세무서를 찾았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전체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창구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 후 프린트된 서류가 나왔다. 윤정은 천천히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서울 마포구 건물 한 채 마이너스 시가 12억. 서울 강서구 건물 한 채 마이너스 시가 8억. 남양주시 농지 1필지 마이너스 시가 5억. 총 25억. 그녀는 조용히 숫자들을 읽었다. 공시지가, 과세표준, 재산세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아직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정도 재산이면 상속세가 상당할 겁니다. 미리 증여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증여는 안 할 겁니다. 아, 그러시면 유언장을. 그것도 아니고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윤정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냥 제 재산을 제가 쓰고 싶어서요. 그날 오후 윤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윤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도 아니고요. 그냥 제 뜻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조용히.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니 본인 의사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제 아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윤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남편의 죽음, 혼자 아들을 키운 40년, 매달 25일에만 오는 전화, 처가와의 여행, 며느리의 재산 압박. 변호사는 조용히 듣는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해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생전에 재단에 기부하시는 방법. 둘째, 신탁을 설정해서 본인이 사용하다가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 셋째, 첫 번째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드님한테는 알리실 건가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변호사는 윤정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엔 오랜 세월의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보였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당신의 재산은 당신 것입니다. 일주일 뒤 윤정은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한다. 재단 이사장이 윤정을 맞이한다. 50대 후반의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다. 저희 재단은 주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무료 급식, 의료 지원, 주거 지원. 후원자님의 뜻이 잘 쓰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냥 익명으로. 물론입니다. 윤정은 기부 약정서에 서명한다. 건물 2채와 땅 1필지. 모두 25억 상당의 재산.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윤정은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후회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예요. 윤정이 재단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지연이다. 하지만 윤정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삭제한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 파리 에펠탑 앞. 준호 가족과 처갓집 식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지연의 어머니가 준호의 팔짱을 낀다. 우리 사위 최고야. 이렇게 좋은데 데리고 와주고. 준호가 쑥스럽게 웃는다. 장모님, 제가 해야죠. 지연의 아버지도 만족스러워한다. 자네 같은 사위 어디 없어. 우리 딸 복 터졌어. 스위스 알프스. 준호는 처가 식구들의 짐을 들어주며 분주히 움직인다. 마치 친아들처럼. 밤, 호텔방. 준호와 지연이 대화를 나눈다. 여보, 우리 엄마는 언제 모시고 여행 갈까? 준호가 무심코 말한다. 지연이 찡그린다. 어머니는 여행 안 좋아하시잖아. 집에 계시는 게 편하시대. 그래도 준호야, 어머니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잘 지내셔. 그것보다 우리 애들 학원비가 더 급해. 그 땅 팔라고 다시 말씀드려야 돼. 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가스라이팅은 완벽했다. 같은 시각 서울. 윤정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다. 작은 식탁에 간단한 반찬 몇 개. 텔레비전에서는 홈쇼핑이 나온다. 효도 여행 상품,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제주도 3박 4일. 윤정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 핸드폰에 카톡이 온다. 준호가 아니라 동네 친구 순자다. 윤정아, 내일 시간 있어?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윤정은 답장을 보낸다. 그래, 어디서? 다음 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윤정과 순자가 마주 앉아 있다.
순자는 윤정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으로 역시 홀로 자식을 키웠다. 너희 준호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뭐. 며느리는? 윤정은 잠시 침묵한다. 순자가 윤정의 손을 잡는다. 윤정아, 넌 내 표정만 봐도 알아. 힘들지? 윤정은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순자는 놓아주지 않는다. 나도 똑같았어. 내 아들도 장모한테만 잘하고 나한텐 돈 달라고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포기했어. 그래, 자식은 그런 거다 하고. 근데 너는 달라야 해. 뭐가?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자식 인생이 아니라. 순자의 말이 윤정의 가슴에 꽂힌다. 나도 요즘 그 생각만 해. 그럼 뭔가 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이미 시작했어.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본다. 뭐? 비밀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카페를 나서는데 준호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응. 엄마, 유럽 진짜 좋아요. 이탈리아 지금 왔는데 진짜 멋있어요. 엄마 선물 사올게요. 그래. 근데 엄마, 그 딱 말이에요. 윤정의 표정이 굳는다. 지연이가 그러는데 지금이 정말 적기래요. 골프장 개발 확정됐대요. 지금 안 팔면. 준호야. 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근데 저희도 급한 게 좀 있어서요.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준호야, 그 돈은 내 아빠가 목숨 바쳐서 받는 연금이야. 그러니까요. 저희가 써야죠. 윤정은 전화를 끊어버린다. 손이 떨린다. 윤정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낸다. 진행해 주세요. 빠르게.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3주 뒤, 인천공항. 준호 부부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그들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여보, 진짜 최고였어. 다음엔 미국 가자. 그러려면 엄마한테 땅부터 정리해 달라고 해야지. 오늘 저녁에 가자. 얘기해야지.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윤정의 집으로 향한다. 저녁, 윤정의 집. 식탁에는 윤정이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다.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준호와 지연이 들어온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초콜릿과 화장품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명품이에요. 지연은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주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여기 보세요. 에펠탑. 진짜 야경이 예술이에요. 우리 엄마가 막 감동하셔서 우셨어요. 윤정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처갓집 식구들을 본다. 준호는 장모 옆에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장모님 진짜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준호야, 넌 효자다 이러시더라고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준호는 1년에도 몇 번씩 처갓집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 제주도, 부산, 일본, 동남아. 하지만 친어머니와는 근처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 지연이 재빠르게 말을 잇는다.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준호 오빠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원래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시.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지연의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다. 윤정이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인데 마치 윤정의 선택인 양 뒤집어 버린다. 그리고 준호 오빠가 처가에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준호 오빠 아껴주시는데요. 우리 아빠는 아들처럼 대해주신다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지연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장인 장모가 자신을 좋아하니까
잘해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자신을 낳고 키운 친어머니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윤정은 조용히 입을 연다. 앉아라. 준호와 지연이 자리에 앉는다. 윤정은 식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공증 서류와 등기 서류, 그리고 기부 약정서. 그 땅은요? 계약 진행됐죠? 지연이 자연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윤정은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다. 그 땅 팔았어. 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잘하셨어요. 역시 어머니. 그럼 이제 돈은 어디로? 근데 너희한테는 안 줬어. 공기가 멎었다. 준호의 웃음이 얼어붙었다.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윤정을 바라봤다. 네, 무슨, 땅도 건물도 다 처분했어. 복지재단에 기부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는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을 빠르게 굴리며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기부 약정서, 수증자 사회복지법인 5호재단, 기부재산 서울 마포구 건물, 서울 강서구 건물, 남양주시 농지, 총 25억 원 상당. 지연이 소리쳤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재산 내가 처분했는데 무슨 짓이라니.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몇 년을 기다렸던 건데요. 준호가 당황하며 외쳤다. 지연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다. 아니, 이렇게 멋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애들 학비는요? 집 살 돈은요? 준호 오빠 노후 자금은요? 그건 내가 벌어서 해.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꿀바른 목소리도 공손한 미소도 없었다. 어머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세요? 그게 효도야? 윤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1년에 4번 오는 게 효도야?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게 고작 2번인데 그게 효도야? 매달 25일에만 전화하는 게 효도야? 그럼 뭘 어쩌라고요? 내 입으로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 고맙다 말해봤어? 지연이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넌 내가 뭐라고 생각했니? ATM 기계? 25일만 되면 돈 나오는 기계?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내가 대학 갈 때 난 하루에 3군데서 일했어. 윤정의 목소리가 울림 있게 퍼진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윤정은 계속 말한다.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내가 대학 갈 때 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했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는 공장에서 포장 작업했어. 잠은 하루에 4시간.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내 결혼 자금 3천만 원. 그거 모으려고 2년 동안 병원도 안 갔어. 허리 디스크로 죽을 것 같아도 참았어. 왜? 내 아들 결혼시켜야 하니까. 엄마,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 아니야,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 애들 낳을 때 1,000만 원씩 줬어. 2번. 그거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 내가 아끼던 금반지 팔았어. 내 아빠가 결혼 20주년 때 선물로 준 반지. 그게 내게 남은 유일한 추억이었는데. 지연이 뭔가 말하려 하지만 윤정은 막는다. 아직 안 끝났어. 그 연금 말이야. 내 아빠가 나라 지키다 죽어서 받는 거야. 월 80만 원. 많아? 아니야, 적어. 근데 그걸 너희가 당연하게 생활비로 쓰더라.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이. 윤정은 통장을 꺼내 식탁에 던진다. 여기 봐.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달 25일 통장 입금되는 날만 전화 왔어. 그 외의 날엔 없어. 한 통도. 준호는 통장을 집어든다. 페이지를 넘기며 보는 그의 손이 떨린다.
모든 페이지에 같은 날짜만 표시되어 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 지연이 내 귓속말로 엄마는 원래 혼자 좋아하신대 하면 그냥 믿고 생각도 안 해? 지연이 벌떡 일어선다. 저를 왜 끌어들여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넌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어. 윤정이 지연을 똑바로 본다. 결혼 전부터 건물이 몇 채고 땅이 어디 있고 다 알고 있었지? 준호한테 물어본 거 다 알아. 지연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시어머니 재산 파악하는 게 잘못이에요? 파악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넌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으로 봤어. 너희 작년에 처가 식구들이랑 일본 갔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비용이 얼마였어? 그게 1,000만 원. 5명 항공권에 숙박비, 식비. 근데 나한테는 근처 식당 밥도 사주기 싫어했지. 그건 작년 추석 때 어디 있었어? 처가에. 그래, 처가. 설날은? 역시 처가에. 내 생일은? 침묵. 못 알아듣겠어? 3월 15일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날짜야. 준호는 고개를 숙인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너희 장인 장모는 너희한테 뭘 해줬어? 준호가 대답한다. 신혼집 전세금 반 내주셨어요. 5천만 원. 나도 5천만 원 냈어. 근데 너희 그거 기억이나 해? 침묵. 장모가 아플 때 병원 모셨어? 네, 몇 번. 나도 아팠어. 작년에 입원했었어. 알아? 준호의 눈이 커진다. 몰랐어요. 그래, 넌 모르지. 관심이 없으니까. 지연이 귓속말로 엄마는 괜찮으시대 하면 그냥 믿으니까. 지연이 변명한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확인한 거잖아. 어머니 괜찮으시죠? 이렇게 묻는데 내가 뭐라고 해? 아니야, 나 힘들어 이렇게? 윤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난 내가 걱정할까봐, 너희 부부 싸움 날까봐 그냥 참았어. 항상 참았어. 엄마.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엄마는 원래 강하니까, 괜찮으니까,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윤정이 가방을 든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인생이 아니라. 그녀가 현관문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내 인생 살러. 무슨 소리예요? 윤정은 준비된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엄마, 잠깐만요. 준호가 윤정의 팔을 잡는다. 하지만 윤정은 뿌리친다. 놓아.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다시 잘할게요. 준호야. 윤정이 아들을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사랑해? 네, 당연하죠. 언제 마지막으로 말해봤어? 준호가 말문이 막힌다.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요 했어?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 고마워요 했어? 그건 말로만 사랑이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근데 넌 한 번도 안 했어. 윤정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한다. 엄마, 제발. 지연이 다른 방향으로 공격한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파탄 나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이기적이시네요. 윤정이 멈춰선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본다. 이기적이야? 40년 동안 너희만 위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라도 책임지셔야죠. 내 책임은 다 했어. 널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 이제 넌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어머니. 그리고 난 이기적이 아니야. 처음으로 나를 선택하는 거야. 화면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 윤정이 여수행 버스표를 예매하고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준호다. 엄마, 25일이잖아요. 이번 달 생활비 좀. 윤정은 전화를 끊어버린다. 다시 울린다. 또 준호다. 엄마, 왜 끊어요? 급한데. 준호야, 엄마가 오늘 기분 안 좋아. 엄마, 그래도 돈은 보내주셔야죠. 약속했잖아요. 약속? 내가 언제 약속했어?
매달 25일에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약속이야? 난 의무인 줄 알았네. 엄마. 윤정은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린다. 윤정은 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터미널 입구를 지나며 그녀는 잠시 멈춰선다. 뒤를 돌아본다. 서울의 빌딩들이 저 멀리 보인다. 40년을 살았던 도시, 이제 떠나는 도시.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간다. 매표소 앞에 선다. 앞에 젊은 커플이 부산행 티켓을 끊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윤정은 그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세요? 여수 가는 표 한 장이요. 편도요, 왕복이요? 윤정은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확신 있게 대답한다. 편도요. 네, 오후 2시차 맞으시죠? 45,000원입니다. 윤정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표를 받아든 윤정은 대합실로 향한다.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버스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들이 짐을 싣고 내린다. 모두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사람들. 윤정은 핸드폰을 꺼낸다. 마지막으로 준호의 번호를 본다. 수십 년간 가장 많이 누른 번호.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녀는 사진첩을 연다. 어린 준호의 사진들. 첫돌,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모든 순간에 윤정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최근 사진들엔 윤정이 없다. 윤정은 사진첩을 닫는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는다. 혼자 가시나 봐요?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건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다. 인상이 온화하다. 회색 체크 셔츠에 깔끔한 면바지를 입고 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다. 윤정은 고개를 돌려 노인을 본다. 네, 혼자 살러 갑니다. 노인이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오, 여수 좋죠? 저도 거기 살아요. 고향이거든요. 서울에 손자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세요. 손자가 고3이라 수험생 간식 좀 사다 주고 왔어요.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노인이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인다. 초콜릿, 에너지바, 비타민 음료. 손자분이 좋아하셨겠어요. 글쎄요. 바빠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공부한다고. 뭐, 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죠. 노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난다. 윤정은 그 감정을 이해한다. 저는 영호라고 합니다. 성함이 윤정이에요. 윤정 씨, 좋은 이름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여수에 아는 분이라도 계세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혼자 가시는 거네요. 용감하십니다.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짐작하는 듯하다. 혼자보다 둘이면 덜 쓸쓸하죠. 영호의 말에 윤정은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그러게요. 그런데 혼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죠. 영호가 가방에서 귤 하나를 꺼낸다. 하나 드실래요? 손자네 집 앞 과일 가게에서 샀는데 달아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는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여행길엔 누가 옆에 있으면 심심하지 않잖아요. 윤정은 귤을 까며 물어본다. 영호 씨는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 살아요.
1년에 한두 번 보죠.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적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동네에 친구들도 생기고,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소소하게 살아요. 영호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체념이 아니라 수용. 윤정은 그 차이를 느낀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버스 시간이 되면 같이 타요. 제가 여수 맛집 알려드릴게요. 혹시 집은 정하셨어요? 아직이요. 도착해서 찾아보려고요. 그럼 제가 아는 부동산 소개해 드릴게요. 바다 보이는 집들 많아요. 혼자 살기 딱 좋은 곳들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폐가 되는 건 아닌지. 무슨 말씀을. 여행길에 만난 인연인데요. 여수 가면 저도 심심한데 가끔 차나 한잔 하시죠. 윤정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다. 오랜 시간 만에 진짜 웃음이다. 계산 없는 웃음. 의무가 아닌 웃음. 네, 그럴게요. 방송이 나온다. 여수 방면 승차하실 승객 여러분, 3번 게이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우가 일어선다. 그럼 같이 가시죠. 윤정도 일어나 캐리어를 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게이트로 향한다. 버스에 오른다. 윤정은 창가 쪽에 앉고 영우는 통로 쪽에 앉는다. 버스가 출발한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진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본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나오지 않는다. 대신 가슴이 뜨거워진다. 영우가 조용히 말한다. 힘든 결정하셨죠? 윤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보니까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아세요? 눈빛이 달라요. 도망가는 사람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가는 사람 눈빛이에요. 윤정은 영호를 바라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고맙습니다. 그 말 힘이 돼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린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충청도를 지난다. 윤정은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본다. 산, 강, 들판, 마을. 모두 낯설지만 새롭다. 중간 휴게소에 들른다. 영우가 먼저 내린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휴게소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영우가 호두과자를 산다. 여기 호두과자 유명해요. 하나 드세요. 윤정은 호두과자를 베어 문다. 달콤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사주시던 맛. 맛있네요. 그죠? 여수 가면 더 맛있는 건 많아요. 갓김치, 서대회, 돌산갓김치. 다 해드릴게요. 요리 잘하세요? 아내 없이 5년 살다 보니 배웠어요. 이것저것 만들어 먹어요. 부럽네요. 저는 평생 남 주려고만 요리했지, 나 먹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 하시면 되죠. 나를 위한 요리. 그게 제일 맛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버스에 오른다. 이번엔 윤정이 잠이 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눈을 뜨니 버스가 여수에 도착하고 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파란 바다. 넓고 자유로운 바다. 도착했어요. 영우가 부드럽게 말한다. 윤정은 창밖을 본다. 눈물이 핑 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안도의 눈물이다. 바다네요. 네, 우리 바다예요. 이제 버스가 터미널에 멈춘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린다. 윤정과 영호도 내린다. 터미널 밖으로 나서자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짠한 냄새, 자유로운 냄새. 윤정은 두 팔을 벌려 바람을 맞는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린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영호가 옆에서 미소 짓는다. 그럼 집부터 구하러 갈까요? 네,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새로운 삶 3개월 후 아침 6시 새벽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인다. 윤정의 집 마당. 작은 한옥이다. 기와 지붕의 나무 대문. 마당엔 텃밭이 있고 한켠엔 작은 평상이 놓여 있다. 윤정은 마당에 나와 있다. 운동복 차림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3개월 전과 확연히 다르다. 혈색이 좋고 눈빛이 살아있다. 무엇보다 미소가 많아졌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윤정은 텃밭으로 향한다. 고추, 상추, 토마토, 고구마. 작지만 알찬 텃밭이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진다. 손에 묻은 흙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이제 이 흙은 그녀의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에게 뺏길 것도 아닌 오롯이 그녀만의 것. 물뿌리개로 물을 준다. 고추가 빨갛게 익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고추를 딴다. 손에 가득 고추가 담긴다. 올해는 풍년이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웃는다. 오전 9시. 부엌. 윤정은 라디오를 켜놓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의 바다 날씨 잔잔한 남해안입니다. 오후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만 파도는 잔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정은 트로트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운다. 식탁에 밥을 차린다. 예전처럼 많이 차리지 않는다. 딱 혼자 먹을 만큼.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계란말이, 방금 딴 상추. 소박하지만 충분하다. 윤정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천천히 음미하며. 예전엔 늘 서둘러 먹었다. 다음 일정이 있었고 누군가를 챙겨야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녀만의 시간이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인다. 아름답다. 오전 11시. 마당 한켠에 새로 심은 감나무 앞. 윤정은 감나무를 올려다본다. 아직 어린 나무지만 올해 처음으로 감이 몇 개 열렸다. 잘 자라고 있네. 그녀는 감나무를 쓰다듬는다. 마치 아이를 쓰다듬듯. 대문이 열리는 소리. 옆집에 사는 영호가 들어온다.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그 노인이다. 윤정 씨, 영호 씨, 어서 와요. 영호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다. 오늘 아침에 고등어 잡았어요. 신선한 거. 저녁 반찬으로 구우면 딱이에요.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자꾸 받기만 하면 어떡해요. 뭐려? 서로 나눠 먹는 거죠.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영호는 윤정의 텃밭을 본다. 와, 고추 엄청 많이 땄네요. 네, 올해 대풍이에요. 반 가져가세요. 혼자 못 먹어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고추장 담가야겠네. 둘은 웃는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웃음. 저녁엔 제가 김치전 할게요. 같이 먹어요. 좋죠. 그럼 저는 고등어 구워 올게요. 약속이에요. 영호는 고추 한 바구니를 들고 돌아간다. 윤정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오후 2시. 윤정은 마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간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가는 날이다. 재래시장. 사람들로 북적인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 채소 파는 할머니, 떡 파는 아저씨. 모두 정겹다. 윤정 씨, 오늘은 갈치가 좋아요. 하나 사가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한다. 3개월 만에 윤정은 이미 단골이 되었다. 그래요? 그럼 하나 주세요. 영호 씨랑 같이 먹을 거예요? 네, 저녁에 같이 먹어요. 둘이 잘 어울리네요. 보기 좋아요. 윤정이 쑥스러워한다. 아니에요.
그냥 이웃이에요. 이웃도 인연이죠. 혼자 사는 것보다 좋잖아요. 윤정은 미소로 답한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윤정은 창밖을 본다. 지나가는 풍경들, 바다, 산, 마을. 모두 이제는 익숙하다. 낯설었던 것들이 일상이 되었다. 핸드폰을 꺼낸다. 준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세 통 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는다. 아직은 아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한다. 윤정은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고 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채운다. 영호가 문을 두드린다. 윤정 씨, 고등어 구워왔어요. 네, 들어와요. 영호가 들어온다. 손에는 구운 고등어가 담긴 접시가 있다. 우와, 김치전 냄새 좋은데요? 방금 부쳤어요. 같이 먹어요.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는다. 김치전, 구운 고등어, 막걸리 한 병. 건배, 건배. 둘은 막걸리 잔을 부딪힌다. 그리고 웃는다. 윤정 씨, 여수 온 지 벌써 3개월 됐네요. 적응 잘하셨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윤정은 잠시 멈췄다가 확신 있게 대답한다. 아니요. 단 한 번도.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거든요. 갑자기 낯선 곳에 와서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하고. 저도 처음엔 불안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제 인생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살던 게 제 인생 같지 않고. 영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아내 떠나고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 알았어요. 외로움도 나쁘지 않다는 걸. 외로움 속에서 나를 찾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으로 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흙 만지는 것, 텃밭 가꾸는 것, 아침에 바다 보는 것, 라디오 들으면서 요리하는 것. 다 좋은 거네요. 네. 소소한 것들이요. 근데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영호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밤 9시 영호가 돌아간 후 윤정은 홀로 마루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윤정은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67세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젊다. 살아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한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다. 떨림도 의심도 없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당당하게. 윤정은 미소 지으며 거울에서 돌아선다. 창밖을 본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간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하지만 그 반복 속에 평온이 있다. 문 앞에 새로 걸린 팻말이 바람에 흔들린다. 손글씨로 적힌 글자들. 바람집 윤정과 영호의 쉼터. 윤정은 그 팻말을 본다. 영호와 함께 만든 팻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으며 만든 팻말. 그녀는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 난 자유야. 윤정은 방으로 들어간다. 작은 방이지만 아늑하다. 침대 옆 탁자에는 책 몇 권이 놓여 있다. 시집, 요리책, 원예 관련 책. 모두 그녀가 읽고 싶어서 산 책들이다. 침대에 눕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 윤정은 천천히 눈을 감는다. 마음이 평온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린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작지만 확신에 차 있다. 홀가분해. 정말로. 윤정은 미소를 머금은 채 잠에 든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롭다. 오랜 시간 만에 진짜 평화다. 창밖으로 바람이 분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린다. 바다는 밤새도록 출렁인다. 윤정은 이제 자유롭다. 홀가분하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윤정과 영호가 나란히 방파제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다.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날아간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본다. 윤정이 작게 웃는다. 영호도 따라 웃는다. 그들 뒤로 바람집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인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윤정의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다. 윤정은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도 안 계시고. 준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다. 윤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한다. 여수에 있어. 여수요? 왜요? 언제 오세요? 안 갈 거야. 네. 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른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돌아오세요. 준호야. 네, 엄마.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근데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 있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인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저희 때문이죠.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나를 위해서. 윤정은 전화를 끊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다. 황금빛 햇살이 마당을 물든다. 문 앞에 새로 걸린 팻말이 바람에 흔들린다. 손글씨로 적힌 글자들. 바람집 윤정과 영호의 쉼터. 윤정은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67세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절다. 살아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한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다. 떨림도 의심도 없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당당하게. 영호의 집 마루에 앉아 둘은 저녁을 먹는다. 생선국과 김치전. 소박한 식탁이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다. 내일 날씨 좋으면 낚시 가죠. 좋아요.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둘은 웃으며 밥을 먹는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인다. 윤정은 젓가락을 놓고 바다를 바라본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다. 하루가 끝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쉰다. 가슴이 홀가분하다. 수십 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다. 밤이 깊어간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윤정은 천천히 눈을 감는다. 마음이 평온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린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작지만 확신에 차 있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산다. 윤정은 미소를 머금은 채 잠에 든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롭다. 오랜 시간 만에 진짜 평화다. 창밖으로 바람이 분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린다. 바다는 밤새도록 출렁인다. 윤정은 이제 자유롭다. 홀가분하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윤정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오늘 사연은 실제로 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드라마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윤정의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40년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